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댐에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8호호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더운데 오늘이 광복절 연휴입니다. 이렇게 8월 중순 정도 되면 예년 같은 경우는 장마기가 지났기 때문에 댐 수위가 한 80%, 90% 정도로 올라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는 유독 가뭄이 심해서 특히나 이 8호 같은 경우는 40%가 안 됩니다. 수위가 지금 37%, 8% 이 정도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거의 지류권에서는 물이 없어서 낚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8호 중에서도 유일하게 제가 지금 찾아온 용오리만은 낚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 뒤로 보이는 보가 저게 말골 수중보인데, 아마 저 보가 건립된 지 한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보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용오리 쪽에 한 10만 평 정도는 본댐의 수위와 관계없이 항상 낚시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오늘 또 굉장히 덥네요. 근데 지금 좀 흐려지는 거 보니까 오후 되면서 소나기가 한 차례 올 것 같습니다. 비 오기 전에 빨리 준비해 갖고 좌대에 들어가서 강원도에 아주 이쁜 붕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 살아 숨쉰다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 벅찬 가슴으로 힘껏 달려가 보고 싶었다고 말할 수 있는 네가 있다는 걸 하나만으로 내 하루는 눈부셔. 너를 사랑해 가슴이 뛰도록 매일 감사해. 눈물이 나도록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갈 이유 너였던 거야. 너를 위해 난 존재해. One, two, three, four. 그만 걸려. 요거는 막 시작하면서 밥 갈아주려고 손이 가는데 지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찍었습니다. 떡붕어, 조그만 떡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얘가 해보면 원래 8호는 떡붕어가 한 80%에서 90% 정도 떡붕어가 많은 곳인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필이야? 오, 제법 힘쓴다. 지금 3.2칸대 2대를 1, 2번 때는 지금 쌍포로 편성을 했습니다. 양어장 낚시하듯이 그렇게 했고, 3, 4, 5는 긴 목줄채비로 기다리는 낚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집어를 하고 있는 1, 2번에서 1번 대에서 연속으로 2마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떡붕어네요. 요거까지는 놔주고, 다음부터 이 정도 이상 잡히면 지금 저희 강철 살림망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살림망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이야? 일본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토종이 나왔습니다. 작지만 토종붕어입니다. 요거부터는 내일까지 얼마나 잡는지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여기 용호에 오실 때는 이 산림망은 준비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좌대에서 그 산림망을 이렇게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왜냐면 근데 여기 재질이 좀 다르죠? 쇠로 되어 있습니다. 쇠로. 이 강철 산림망입니다. 이거를 강철 산림망으로 한 이유는 여기에 그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수달이 밤에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일반 산림망에 넣어 놓으면 산림망 구멍을 뚫고 고기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낚시터에서 그 고기를 수달이 못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산림망을, 이렇게 강철 산림망을 좌대에 다 이렇게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입구가 이렇게 고장 났는데, 이게 설사 막혀져 있다 하더라도 이게 강철임에도 불구하고 수달이 고기를 가져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강풍이 불 때는 사실은 뭐 낚시도, 정상적인 낚시가 안 되니까 낚시도 힘들지만,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떡밥 봉지라든지 보조 가방이라든지 이런 게 바람에 의해서 물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장님 배를 불러야 되고 서로 피곤하니까, 이렇게 좌대에 탔을 때는 낚시 장비 세팅 딱 해놓고 나면 딱 낚시에 필요한 거 외에는 전부 방에 있으니까 방에 다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하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바람이 부는 거로 봐서 이거 비를 몰고 오는 바람 같거든요. 비가 올 것 같으니까 파라솔을 이렇게 좀 설치를 해서 비 오고 바람에 대비하고 나서 좀 쉬었다가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조금은 두려운 거야. 그대 미안해요. 우리 약속하지 말아요. 내일은 또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말 나는 진심이야. 그대 좋아해요. 이거는 떡붕어입니다. 지금 이렇게들이 행복한데 왜 이봐. 날 가지려 하지 말아요. 그저 이대로 두기만 했어요. 갈수록 더 맘 아파지게 이봐. 잦은 만남 뒤엔 이별 계속 반복되는 시련. 너는 의미를 찾을 수 없어. 어리석은 미련. 사랑의 탈에서 mistake. 느끼는 감정은 다 비슷해.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I want you to stay. 지금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많이 있고 부유물이 떠다니기 때문에 5대를 폈는데 지금 2, 3, 4, 5번 대는 다 걷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맨 왼쪽 3.2칸대 이거 하나만 갖고 하고 있는데 붕어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떡붕어 좀 큰 게 나왔네요. 예. 오히려 토종이네. 아, 이쁘네요. 아주 이쁜 토종 붕어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빨간 목줄 먹고 있죠? 지금 그루텐 2가지를 쓰고 있는데, 요거 빨간 목줄에는 입질용 그루텐, 이게 다이와 삼합의 마르크 3번, 제가 평상시에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그걸 달고 있고, 요 파란색 목줄에는 집어제, 신빼라라고 그러죠. 신빼레
신페라 그루텐의 페레굴로 합쳐서 신페레라고 하는데 그 집어용 그루텐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입질이 오는 이렇게 집어가 된 경우에 물론 이게 집어제를 안 달고 두 반을 합봉해서 그루텐만 달아도 그렇게 되면 입질은 더 시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잡으면 한 두세 마리 잡고 나면 입질이 뚝 끊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집어군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래 계속적으로 고기를 집어하면서 잡아내겠다, 연속적인 입질을 받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당장 한 마리 잡는 거 연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입질용 그루텐과 집어용 그루텐을 같이 달아서 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자리 잡혀간다면 진실한 사랑이 필요하기 시작한 거야. 갖기 위해서 해왔던 연극을 미래의 현실로 바꿔야 해. 표현이 부족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쉽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하리라. 사랑은 표현 표출 안으로 줄이고 만나면 너의 생각뿐 오, 소종인데? 즐겁게 하고 사소한 것까지 아껴두며 때론 눈물 보여주면서 조심스러운 사랑 그거야. 하지만 사랑이 자리 잡혀간다면 진실한 사랑이 필요하기 시작한 거야. 갖기 위해서 해왔던 연극 아주 이쁜 토종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표현이 너무 부족하다면 나의 눈물이 대신해 줄 수 있겠니. 세상 저편에 보이는 곳에서 내게만 할 거야. 저녁을 먹고 나왔습니다. 아까 오후에는 좀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랬는데 이제 차분해졌네요. 지금부터 이제 밤낚시를 할 텐데 오후에는 입질이 꽤 좋았습니다. 뭐 넣으면 올라올 정도로 씨알에 관계없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진 않습니다. 대부분 해보면 오후에 막 하자마자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 잡을 것 같은데 계속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내일 아침에는 또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밤 상황은 사실은 해봐야 합니다. 초저녁엔 좀 나오겠지만 방이 깊어질수록 좀 달라질 거거든요. 일단 두 대를 쓰기 힘들 정도로 주력대가 지금 3.2칸 2대 양어장 낚시, 쌍포 낚시 요거 집어하는 낚시였는데 요 두 대를 다 쓰기 힘들 정도로 입질이 자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들이 갑자기 이렇게 몰려오네요. 어디서 여기가 아마 제비 군락지인 것 같습니다. 제비들이 버드나무로 다 들어가네요. 지금 일단 5대 중에서 밤에도 2대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대만 갖고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입질이 뜸해진다 그러면 나머지 3, 4, 5번 때 요 긴목줄 제비 요거들도 미끼를 달아서 던져서 같이 활용해 보는 방법으로. 근데 만약에 낮에처럼 1, 2번 때가 계속 입질이 온다면 요 2대만 가지고 낚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케미로 바꿔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요 통코케미 중자는 무게가 0.19g 그렇기 때문에 이 페난케미 미니 BR309 요거 바꾸면 무게 요것도 0.19거든요. 무게가 똑같기 때문에 뭐 찌맞춤 조정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바꿔서 낚시하면 됩니다. 가끔 요 통큰 케미하고 요 페난케미하고 크기도 다르고 이게 이제 이거는 부력이고 속이 배어 있으니까 이건 침력으로 작용하고 그러니까 크기, 부피라든지 또는 부력을 갖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잠궈 놓고 쓴다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둘 다 물 바깥에 이렇게 내놓고 쓸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 무게만 같으면 바로 바꿔서 호환해서 쓰시면 됩니다. Are you crazy? Every time I told you that, yeah, you're the only one for me. Every day 왜 이래 나 혼자 딴 생각 차라리 헤어
느껴질까봐 넌 허구원에 딱 걸려 내가 매일 네 눈치 살펴야겠니 Oh You gotta make it up 그리 to 가는 me Oh God I don't know if she is my soulmate 다시 또 힘들어지게 Baby you 넌 좀 아니야 Baby you 넌 또 아니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 왜 그럴까 Always let me down 힘들 수가 없잖아 아니야 다른 사람일 수도 없어 아니야 너일지 몰라 Everyday 너한테 상처만 줄 바엔 딴 사람 만나볼까봐 Oh yeah 네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나 같은 사람들 못 만날 걸 babe You gotta listen carefully Oh boy I don't know if she is my soulmate 다시 또 힘들어지게 Baby you 넌 좀 아니야 Baby you 넌 또 아니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 왜 그럴까 Always let me down 쌍둥이 2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2대만 갖고 하고 있는데 잔챙이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고 완전히 얻어지고 나면 이제 좀 단단하게 달아서 아니면 밥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가지고 단단하게 달아서 요 3번, 4번, 5번 때도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게 흰피부에 입술은 빛빨강 꼿꼿하게 핀 허리에 새침한 똑단발 못된 걸음으로 또 어디를 가나 누굴 찾는 것 같아 이름은 마틸다 틱탁 리듬에 맞춰 스핀 기타 리프트에만 넣은 스팅 yeah she want my heart 난 like I'm 그 씨알은 열어는 시끄러운 사람들 틈에 왜 당신은 조금 더 춤을 추지 않나요 나 그대가 궁금해 알 수 없는 표정 이건 토종붕어네. 있어. 저거는 토종입니다. 쉽지 않아 이유는 이렇게 묻지 마라 슬픈 눈을 들키고 싶지 않아 더는 다가오지 마라 왜 그렇게 무뚝뚝하나요 상냥하게 좀 해줄래요 말래요 나도 어디서 꿀리진 않아 내 초이스는 들리지 않아 아마 지금 한 9시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좀 전까지 계속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좀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2대만 갖고 하다가 또 쉬었다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비가 그치면서 잔잔해졌습니다. 지금 밤낚시하는 기분이 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밤낚시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요거 2대 지금 하던 거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 꺼내놓은 3, 4, 5번 여기에도 미끼를 달아서 요 2대는 계속 갈아주는 집어넣는 낚시를 하고 요 3대는 기다리는 낚시로 밤낚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목줄채비인데 옥내림은 아니고 올림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그대가 가는 줄도 몰랐어 그때 나 1번 들리고 보이지도 않았어 그때 나 정말
작지만 토종붕어네요. 정말 오랜만에 잡았습니다. 9시 지금 1시간 반 정도 만에 잡은 것 같은데 9시 반경에 이제 비가 그치고 바람도 잠잠해지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3번, 4번, 5번도 투입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밤낚시가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정말로 거짓말처럼 입질이 딱 끊어졌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건너편 좌대나 여기 가까이서 다 들리는데 전체적으로 입질이 딱 끊어진 것 같네요. 제가 이제 낚시업계에 들어오기 전에 증권회사에 조금 근무를 했었는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 격언 중에 개구리 튀는 방향과 여자의 마음 그리고 주식은 하느님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주식뿐이 아니라 낚시도 정말 알기가 힘듭니다. 정말로 여자의 마음 이상으로 시시각각 그때그때 변하는 게 붕어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원인인지 몰라도 지금 밤낚시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아까 오후 상황과 초저녁 상황을 봐서는 내일 아침에는 또 분명히 입질이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양이 또 지금 마리수는 꽤 많이 잡았을 겁니다. 거의 40-50마리 이상 잡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해보고 입질이 살아나지 않으면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두 시간 더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었네. 지금 1, 2번 때가 양어장 채비고 3, 4, 5는 업다운 슬림지에 이게 긴 목줄 채비거든요. 기다리는 낚시하고 있는데 긴 목줄 채비로는 이게 처음 나온 겁니다. 씨알은 크지 않은데 그래도 긴 목줄 채비에 나와서 좀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1, 2번 때에서만 입질이 오고 양어장 채비 쪽에서 입질이 오고 긴 목줄 채비는 거의 입질이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이요. 입질도 약하고 씨알도 잘해요. 가장 긴 3.6칸대 저 버드나무 앞에 바짝 붙여놓은 데서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처음 나온 겁니다. 근데 씨알은 크지 않네요. 이것도 긴 목줄 채비입니다. 근데 이게 수초 저 버드나무 앞에 바짝 붙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이것도 입질이 왔네요. 크지 않습니다. 이것도. 버드나무 앞에 바짝 붙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줄 길이를 좀 짧게 줄여서 이게 한 15에 20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줄여갖고 이런 식으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길면 투척할 때 버드나무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쓰고 있는 겁니다.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 때도 1번 저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아까 입질이 없던 한 10시경보다는 입질 빈도수는 좀 늘어났는데 입질 폭이 띄올린 폭은 아주 약하고 이렇게
씨알도 이렇게 장거만 낚시고 있습니다.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결국 멀리 떠나버렸고 지금 8호 용오리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5대를 편성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입질이 오는 거는 1번, 2번입니다. 3, 4, 5번은 거의 입질이 없고 1, 2번 때 입질이 오는데 주로 1, 2번 때의 입질이 편중되는 이유를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2년 전에 제가 여기로 낚시 춘추 취재를 왔었습니다. 그때는 여기가 아니라 저 위쪽에 버드나무 수편이라 맨바닥에 놓여 있는 좌대에 올라서 취재를 했는데 그때 저는 딱 2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양어장 낚시처럼 소자에 그때는 3위대도 아니고 2팔대였었습니다. 2팔대 2대만 딱 편성을 하니까 같이 왔던 그 이영규 기자가 얘가 양어장도 아니고 명색이 댐인데 5대도 아니고 어떻게 2대만 같은 길이로 딱 편성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댐 낚시 현장 강의를 하러 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뭐냐면 대편성 기준을 많은 분들은 이제 낚시터 형태에 따라서 대편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낚시터가 양어장이냐, 관령저수지냐, 자연지냐, 댐이냐 이런 걸 기준으로 뭐 2대를 편성할 건지 다대 편성할 건지 이런 걸 결정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낚시터 형태보다는 서식하는 어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어종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자연지에서 토종붕어를 대상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회유목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길목 차단형이기 때문에 다대 편성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근데 중국붕어나 떡붕어 같은 경우는 집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설사 이렇게 댐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주로 이 건너편에 소양호도 마찬가지고요. 이 8호도 그렇고 소양호는 여기보다 조금 더 심합니다. 거기는 거의 80%, 90%가 떡붕어고 여기는 한 60, 70%가 떡붕어고 그러니까 이렇게 떡붕어가 많은 곳, 떡붕어는 집어가 잘 되거든요. 이런 데 봤을 때는 다대 편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두 대 정도를 같이 2대를 쌍포로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집어하는 낚시 그런 낚시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낚시하는 걸 보고 이영규 기자가 아마 잡지 기사 제목이 댐에서도 양어장 스타일이 특효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그렇게 기사 제목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요 3, 4, 5번보다 1, 2번 때에 입질이 집중된 이유는 찌나 채비의 차이점보다는 요 3, 4, 5번은 그냥 던져놓고 기다리는 낚시를 한 거고 1, 2번 때는 계속 갈아주면서 템포 낚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가 집어가 됐고 집어가 돼서 입질이 자주 오다 보니까 자동으로 템포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입질을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처음 가시는 곳에 가셨을 때 대편성을 어떻게 할 건지 몇 대를 펼 건지 몇 칸대를 펼 건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기준은 어종에다 두십시오. 어떤 어종이 주로 서식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855나 소양호 쪽에 오셨을 때는 다대 편성하는 것보다는 2대 쌍프로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집어하는 낚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 파란 하늘 구름 위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좋은 그대 있어 지금 난 행복합니다. 밤이 깊어도 씨알은 여전합니다. 더 이상 기다려봐도 씨알이 커질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한 5시쯤 일어나서 오전 낚시, 아침 낚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수달 때문에
이 강철 살림망을 쓰고 있는데, 여기 단골 분들 얘기로는 수달이 이 강철 살림망에도 적응을 했답니다. 이 뚜껑이 있는데 고장이 났거든요. 이 뚜껑이 있어도 소용없다라고 하네요. 이것도 열고 들어간답니다. 일단 이렇게 닫아놓고 잠자고 나오겠습니다. 지금 난 행복합니다. 입질이야? 아침에 5시에 나와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첫 수인데 씨알이 아쉽네요. 배양이 지금 뚜껑이 그대로 닫혀 있는 거 보니까 밤새 수달은 안 온 것 같습니다. 1번. 어, 5번. 긴 목줄 채비를 쓴 맨 오른쪽 5번 대가 다 올라와 있네요. 5번. 널 보자마자 확실해져 네가 오자마자 화끈해져 내 맘을 향해 간다고 따르릉 비켜나세요. 다른 여자들에게 get out my way. 난 꼭 널 가질 거라고 Tonight 보여 뻔한 moonlight 달을 따라 너와 함께 떠나가고 싶어. 링링링링마다 머리가 빙빙빙 돌게 가슴이 터질 듯해 Oh my boy say my name baby. 링링링링마다 가슴이 쿵쿵쿵 뛰는 게 넌 날 미치게 해. 난 몰라 몰라. Ring ring my bell, ring my bell, ring ring my bell, ring my bell, ring ring my bell, ring my bell,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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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ng. 이상을 들리는 떨리는 눈빛 심장이 입질이야? 짜릿한 울림 뭐에 나 홀려버린 따르릉 비켜나세요. 다른 여자들에게 get out my way. 난 꼭 널 가질 거라고 Tonight 보여 뻔한 moonlight 달을 따라 너와 함께 떠나가고 싶어. 링링링링마다 머리가 빙빙빙 돌게 가슴이 터질 듯해 Oh my boy say my name baby. 링링링링마다 가슴이 쿵쿵쿵 뛰는 게 넌 날 미치게 해. 난 몰라 몰라. I feel you breathe. How good it felt. I feel you breathe. Let's talk to me. I feel you breathe. You can take my bell. I feel 4번이요. Always ring my bell. 의식을 잃어든 내 숨소리도 멍해. 4번 저거거든. ring ring my bell. 쿵쾅거리는 내 심장 넌날 미치게 해. 링링링링마다 머리가 빙빙빙 돌게 가슴이 터질 듯해 Oh my boy say my name baby. 링링링링마다 가슴이 쿵쿵쿵 뛰는 게 넌 날 미치게 해. 난 몰라. 아무래도 1, 2번 대를 지금 집어하는 템포 낚시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3, 4, 5번은 제가 신경을 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질을 적게 봤는데 이 3, 4, 5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 미끼만 새로 갈아주면 거의 바로바로 입질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네. 아직 8월 중순이기 때문에 이게 해가 나오면 금방 더워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8호에서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8호에서 낚시할 수 있는 포인트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호는 공식 명칭은 화천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찾으시려면 특히나 한강 홍수통제사무소 같은 데 가서 자료를 찾으려면 8호라고 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댐으로 찾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댐을 기준으로 우측 그 하류권에 있는 골이 말골인데 그 말골을 쭉 따라 들어오면 첫 번째 만나는 좌대가 도송좌대입니다. 도송좌대고요. 그래서 조금 더 수중보를 넘어서 올라오면 여기 용호좌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방천골, 방천리에 형제좌대가 있습니다. 원래는 도송좌대, 여기 용호좌대, 형제자대 전부 다 요 용울이 같이 있었습니다. 세 개 자대가. 그랬는데 수중보가 생기면서 얼마 동안 같이 쓰다가 도송자대는 그 수중보 아래쪽으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한 5년 전에 형제자대는 저 방천골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용울에는 용호좌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을 따라서 계속 위로 최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그 양구시내 가까운 쪽에 유명한 월명 낚시터가 있습니다. 그 월명 낚시터는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양구하고 인제에서 반반씩 했기 때문에 그런 향수 때문에 제대하고 막 직장 생활을 할 때 자주 찾아갔던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너편 상류권이 유명한 상무령리입니다. 그 상무령리는 막 들어가다 보면 좌대집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만나는 집이 여시내입니다. 여시내. 여시내가 아마 좌대 시설도 더 좋고 홍보도 많이 돼 있을 텐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로 여시내를 갑니다. 저는 이제 우리 동호회에 고모님으로 계신 이병두 교수님이 그 안쪽에 있는 이 시내가 30년 단골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주로 여시내보다는 안쪽에 있는 이 시내를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하류권으로 내려가면 동천리가 있고요. 근데 동천리는 댐에서 봤을 때 좌측 하류권에 있기 때문에 양구 쪽에서 내려가는 것보다는 화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좌대가 있는 그런 곳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대 시설은 없지만 그래도 캠핑을 하면서 또 쉬면서 또 본댐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는 그 월명리 조금 더 내려와서 있는 그 다래골 산장이 있고요. 9월 둘째 주에 우리 떡사랑 원장대하고 저도 가기로 예약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래골 산장, 그 본류에서 낚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건너편인데 그 상무령리, 주소는 상무령리인데 월명리에서 배 타고 건너가는 서호마을이 있고요. 그 평화의 댐 다 가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들어가는 비수구미 마을이 있습니다. 비수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댐은 아니지만 이 화천댐이 내려가는 쪽에 있는 그 딴산 유원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화천에서 평화의 댐 쪽으로 가다 보면 인공폭포 큰 게 이렇게 보일 겁니다. 한 80m 정도 되는 인공폭포인데 이제 그 인공폭포를 보면서 캠핑도 가능하고 낚시를 할 수 있는, 대낚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딴산유원지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캠핑과 낚시가 가능한 곳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8호의 많은 곳들 중에서 오늘 제가 촬영지로 이곳 용오리를 선택한 이유는 이 용오리가 유일하게 본댐 수위와 관계없이 또 본댐들은 가끔 배수도 하거든요. 근데 배수와도 관계없이 사계절 항상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또 이렇게 버드나무도 있고 또 말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란 여건이 좋기 때문에
개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붕어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서, 토종붕어가 많이 나오진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날씨 영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날은 운이 좋으면 어제 제가 잡았던 그 아주 이쁜 토종붕어, 그런 것도 하루 저녁에 한 10마리 정도는 잡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댐 낚시에 와서 붕어 얼굴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댐 낚시에서 붕어를 볼 확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이곳 용오리는 본인이 열심히만 하면 씨알에 관계없이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50마리 이상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유일한, 댐 낚시로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말 마리수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댐 낚시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또 댐에 가봤는데 난 별로 붕어를 만난 적이 없다, 붕어를 한번 실컷 만나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855의 용오리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리수는 엄청난데 씨알이 너무 자네.